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또 대책을 찾아야 될 시점입니다.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진교중 전 해군 구조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 시간별로 좀 보겠습니다. 6시 6분에 첫 입수를 했고요. 2분 뒤 수심 24m 지점에 선체 우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9분이 지나서 6시 17분에 호흡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변화했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이때 구조를 위해서 동료 2명이 투입됐습니다. 대령님, 좀 더 볼까요? 6시 21분에 의식불명 상태에서 동료들이 구조를 했고 6시 44분에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7시 46분에 최종 사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굉장히 어쨌건 이례적인 일인 거죠. 잘 일어나지 않은 사고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잠수사가. 네. 요 급박한 상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예. 두 번째는 그 본인의 신체에 무언가 이상을 느꼈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평소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어떠한 현상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자, 그 두 가지 가능성 한 가지씩 따져보고요. 먼저 당시 상황을 보면 납벨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력이 있어서 잘 가라앉질 않으니까 옷 때문에 일부러 가라앉기 위해서 이렇게 차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납벨트를 예. 풀고서 나왔다면서요? 구조됐다면서 푼 상태에서?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잠수사가 물속에서 굉장히 급박한 걸 느꼈기 때문에 예. 잠수 작업할 때 통상 그 몸에 매는 벨트가 한 8kg 정도 됩니다. 무게가 예. 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풀고 그다음 마스크를 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예. 벗었을 때는 뭔가 급박한 걸 느꼈다. 급박한 거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기 공급이 안 됐다든지 예. 또는 내 몸에 뭘 이상을 느꼈고 또는 지금 내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예. 어떠한 경험을 이미 나한테 부딪혔기 때문에 느껴서 비상 탈출하려고 한 거죠. 풀 마스크라는 건 뭔지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예, 풀 마스크라는 것은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예. 방독면처럼 앞을 이렇게 다 가리고 네네. 뒤에는 고무 그 밴드로 네. 이렇게 당겨서 묶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일명 그 머구리 방식과 비슷한 건데 네. 앞에 이 가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가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벗고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벨트를 풀고 급하게 막 나오려고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6시 6분에 첫 입수를 했고 8시 8분까지는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에 도착을 했고 그런데 한 9분 만에 그때부터 갑자기 상황이 막 바뀐 것으로 추정된단 말이죠. 자, 이때 그 공기 주입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까?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를 할 때 2명 1조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은 줄을 중간에서 잡아주고 네. 본인이 줄을 살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풀면서 가는데 예. 이게 조류에 의해서 꼬일 수가 있습니다. 네. 꼬이면은 공기가 차단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호흡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잘 살려서 가야 되고 이 줄을 또 풀고 잘 또 감고 풀고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면은 공기 공급이 안 됩니다. 예. 그 2인 1조로 이번엔 작업을 안 한 거죠. 이번 경우에는. 네, 지금 보도에는 2인 1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설명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갈 때는 2인 1조로 하지만 24m 정도 이 정도에서는 뭐 혼자 관행적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이게 합리적인 해명입니까? 제가 민간 잠수 매뉴얼은 잘 모르는데 네. 미 해군이나 우리 해군이 쓰는 매뉴얼은 필히 네. 2명이 일개 조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이유는 한 사람은 작업을 하고 네. 한 사람은 뒤에서 호스 잡아주고 작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또 유급 시에는 예. 그 잠수사를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군 매뉴얼은 미 해군과 똑같이 2명 1개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어떻든 어쨌건 일단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2명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안전한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현장에서? 당연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뭐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안전에 대한 건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민간인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 부분이 빨리 고쳐져야 되겠군요. 네. 자, 첫째는 공기 주입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 근데 이분은 지금 30년 경력이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갑자기 본인 몸에 이상이 있었을 예, 제가 지금 이 보도상으로만 보면은 네. 이분은 내수면, 즉, 민물에서만 작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에는 전혀 조류라는 게 없습니다. 조류, 이게 유속이. 그러니까 이분이 바다에서 얼마나 경험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도만으로 봐서는 지금 청평댐하고 이 댐 공사에만 주로 투입이 되셨는데 예. 이 서해 이 해역은 네. 해군에서도 아주 베테랑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작업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분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이것을 현장 감독관이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투입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민물에서만 작업을 했던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물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당황을 할 겁니다. 이런 조류에 의해서 작업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최종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 보도된 경력들을 보면 바닷물에서는 작업을 안 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제가 볼 때는 바다에서 작업한 경력은 없고 네. 보도된 내용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댐 공사나 이런 것 민물서 하셨는데 예.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이건 민물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워낙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워낙 오랫동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고 민간 잠수사들을 더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다에서 작업을 했던 그런 인력들만 가지고도 그런 지금 작업 인력들을 다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네. 큰 사고로 갑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능력을 검증한 다음에 예. 감독관이 작업에 투입시켜야 됩니다. 예. 진단 결과가 기뇌증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병원 CT 촬영에서요. 자, 기뇌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기뇌증은 잠수사가 호흡을 하다가 네. 갑작스럽게 상승할 때 예. 몸에 있는 그러니까 25m에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네네. 그러면 3.5 대기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의 3.5배로 압축된 압축 공기가 몸에 있는데 예. 이분이 3.5 대기압을 받는 상태에서 사고가 당했지 않습니까? 예, 예. 사고 당한 상태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은 수면상에서는 3.5배로 팽창이 됩니다 공기가. 네. 그러면 온몸에 퍼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내증이 사고 원인이 아니고 예. 사고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공기 공급이 안 됐다든지 또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 비상타출을 했다. 왜냐? 이분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분을 구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고 난 다음에 구출했기 때문에 그때는 요 원인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네. 자, 미리 좀 건강 점검을 하고 투입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입수, 퇴수, 네. 건강검진을 하고 예. 또 본인한테 상태가 어떠냐 묻고 예. 그다음 반복 잠수나 이런 거 했을 때는 꼭 그 사람의 어떠한 맥박, 혈압, 외상, 눈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혹시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지? 제가 지금 파악한 건 군은 잘 되는데 예. 다른 쪽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좀 딜레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며칠 전부터도 보도를 통해서 워낙 인력이 부족하고 상황은 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해진 시간만큼 못 쉬고 바로 또 투입되고 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게 어쨌건 작업은 또 급박하게 진행돼야 되고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충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뉴얼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네. 힘도 있고 다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지만 예. 지금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안전수칙을 안 지키면 대형 사고로 갑니다. 예. 어쨌건
이 사고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고였는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도 매뉴얼은 지켜줘야 된다, 철저하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것이 또 인명과 관계된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현장에 도착하고서 다음 날 바로 잠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광욱 씨가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잠수사가 오면은 3, 4일 정도 현장 숙달을 시키고 그다음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의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해군들 SS 투입할 때는 그 사람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수심, 예. 작업 시간을 정해줍니다. 네. 근데 오자마자 바로 투입을 한다 하면은 이 사람 능력도 모르고 예. 할 줄 아는지 못 아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투입을 하면은 이것은 좀 그 안전수칙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자,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잠수사들도 그렇고요, 이분들을 통제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제일 필요한 조언 어떤 것을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을 시켜야 됩니다. 매뉴얼대로. 네. 그다음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예.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12시간에서 14시간 충분히 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수, 퇴수 전 예. 민, 관, 군 전부 군의관들이 다 체크를 해서 예. 이상 없을 때 투입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은 지켰으면 바람입니다. 네, 지금 영양 공급 같은 거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현장에서?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뭐 라면을 먹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 바지선에서 한 200명 정도가 되는데 샤워도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수사들의 안전에. 네. 지금 뭐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빨리 구해야 되고 지금 아직도 30명 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급하게 빨리 작업은 1분 1초라도 아깝고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영향을 미치죠. 잠수사들한테. 지금 제일 심리적 압박은 그 여론, 예. 그다음에 공포증. 잠수사도 인간입니다. 예. 그 안에 굉장히 그 무섭고 네. 힘들고 예. 또 어떠한 여론의 질타 예.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통신 그 선이요. 네. 통신까지 원래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작업자와 작업지 감독관과 잠수사 간에 네. 계속 둘이 통신을 해야 됩니다. 통신을 하고 아까처럼 그 호스가 꺾이지 않습니까? 예. 꺾여도 교신은 되거든요. 예. 따라서 잠수사의 호스가 꺾여도 교신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잠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호흡과 그다음에 예. 잠수하면 잠수사가 호흡하면 올라오는 공기방울 그 바불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공기방울이 흘러가고 또 공기방울이 멎이고 이걸 예. 보면서 잠수사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잠수 감독관입니다. 잠수 감독관이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고인의 경우는 뭐라고 위급하다라고 뭐라고 그 통신할 사이도 없이 갑자기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 납벨트를 풀고 그다음 이 마스크를 벗기 전까지 납벨트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상황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긴박하니까 납벨트를 풀고 그다음에 이 마스크를 벗기 전까지는 교신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상황을 잠수 감독관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그 소식은 아직 그런 보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쪽에서 다 사고 원인 규명을 하면은 네.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텐더하고 예. 잠수 감독관은 무슨 일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를 예. 정확히 원인이 파악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